안녕하세요, 해솔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제 채널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좀 더 알차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 자신의 성장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내면의 성장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면 아이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엔 내면 아이를 만나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면 아이를 만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 중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저항하는 마음, 즉 에고의 저항이 내면 아이 만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 내담자의 사례를 예를 들자면 어린 시절 홀어머니가 새벽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며 고생스럽게 자신을 키웠는데 그 어머니로 인해 상처받은 자신의 내면 아이를 만나려니 불쑥 에고가 올라와 엄마가 혼자 너 키우시며 새벽잠도 설치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엄마를 원망할 수가 있어? 넌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야. 라며 비난을 쏟아내는 마음의 소리 때문에 어머니로 인해 상처받은 자신을 만나서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이 마치 고생하신 어머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어 자신의 내면 아이를 만나는 것을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요. 이렇게 에고는 우리가 치유의 길로 들어가려고 할 때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의 말을 쏟아내요. 더 이상 치유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고생하신 어머니가 감사하고 미안하기도 하지만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없던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외면했던 것 뿐입니다. 외면했던 이 원망의 감정을 마주 대하고 느끼고 공감해 주었을 때만이 비로소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야 치유가 되는 것인데 이 감정을 느끼는 것을 불편해하는 마음이 바로 에고의 저항이고 이 때문에 내면 아이를 만나서 치유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에고는 내가 치유하고 성장하는 것을 싫어하고 잘못되길 바라는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에고는 내가 잘못되길 바래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마음의 문 입구를 봉쇄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에고 자신의 안전이 깨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의 무의식은 다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차원만이 아닌 하위 차원의 내가 있고 상위 차원의 내가 있는데 분열된 무의식이 정화되고 확장되면 의식이 높은 상위 차원인 나와 연결되어집니다. 이때 비로소 가지고 이루어도 늘 불안하고 초조했던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하위 차원의 나는 에고가 강한 상태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이 에고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다차원으로 태어난 내가 처음 경험해보는 물질 세계인 이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 이 물질 세계가 원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존재가 에고입니다. 곧 자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육지에서만 생활하던 내가 바다라는 세상을 항해하는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 되고자 한다면 바다라는 세상 물결의 흐름을 읽어야 하고 그에 맞게 배를 운행하는 기술을 익혀야 하죠. 이때 이 기술을 익힌 내가 하나 더 생긴 셈이 되는 것이 바로 에고이고 자아입니다. 바다는 3차원의 물질 세계에 비유할 수 있겠죠. 즉, 바다에 비유한 이 물질 세계에 나라는 배를 운행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익힌 선장이 필요하기에 만들어진 자아입니다. 그런데 이 에고는 내가 신성을 가진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인 고차원의 존재이기도 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다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습득한 방법
생각만이 유일한 생존법이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어서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이 물질 세계에 살아남기 위해 습득한 생존 방법과 가치관은 늘 자신과 비교할 대상을 두고 그 대상보다 더 잘나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힘이 세져야 하고 또 어릴 때 양육자로부터 예의 바른 사람,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등이 되어야 한다고 배워왔던 가르침의 내용들이 단단하게 뭉치고 다져진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 곧 에고입니다. 예의 바르고 착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내면 아이를 만나 내면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에고가 강하게 비난을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이 에고는 착하고 예의 바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거센 비난을 받아 이 물질 세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자신의 삶이 파괴될 것이라는 강한 불안감으로 저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고는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 상담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고생하신 어머니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에고가 용납할 수 없기에 강하게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에고란 존재가 많이 낯설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를 참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에고가 이해되지 않으면 내면 아이를 만나는 것이 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에고와 상처받은 나의 내면 아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의 양육자로부터 야단을 맞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비난을 받았을 때 그 시점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면 엄마가 싫어하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구나. 그럼 내가 사랑받고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말하고 행동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그 생각 자체가 에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부터 에고는 내가 사람들이 원하는 말과 행동만 하도록 나의 무한한 능력과 창의력을 통제하고 막아섭니다. 집에 비유하자면 에고는 집안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기 위해 문지기 역할을 하고 내면 아이는 집안에 있는 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에고보다 더 깊은 마음 안에 내면에 상처받은 나를 만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지기 에고의 마음부터 먼저 공감해주고 끌어안아줘야 합니다. 에고와 내면 아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고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면 내면 아이를 만나서 치유하는 것은 훨씬 수월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에고는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내 상처를 공감하고 위로해주면 혹 내가 나약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니야? 엄마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내 마음을 받아준다는 건 고마움도 모르고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되면 어떡해? 잘못을 저지른 나를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양심도 없는 인간이 되는 것 같고 그럼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될 거야 등 에고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철통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에고를 종종 철갑 문지기로 표현하는데요. 그 이유는 에고가 쏟아내는 비난의 소리는 나의 모든 삶을 다 마비시키거나 무너지게 만들 것만 같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절대로 마주 대할 수 없는 강하고 무서운 존재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의 내면 아이를 만나기 위해 문 앞을 지키고 있는 이 에고와 싸워 이겨야 할까요?
간혹 영성을 하시는 분들이 에고를 마치 싸워 무찔러야 하는 나의 적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에고의 소리를 저항하고 무시하고 눌러서 이겨야 하는 것처럼 쓴 내용의 책들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에고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적으로 대해서도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고는 나의 적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무거운 철갑옷을 입고 한시도 쉬지 않고 긴장하며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에고를 다른 관점에서는 만족을 모르는 욕망 덩어리라고도 표현합니다. 물론 에고는 가져도 만족을 모르는 욕망 덩어리 마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에고가 그러는 이유는 불안해서입니다. 에고의 밥은 불안입니다. 더 가지지 못하면, 더 잘나지 못하면, 더 예의 바르지 않으면, 더 친절하지 못하면 내가 이 사회에서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까봐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나를 계속 비난하고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에고는 이것 외에 다른 생존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강한 철갑옷 속의 맨살의 몸은 하나의 화살촉에도 목숨을 잃을 수 있을 만큼 연약하듯 철갑 뒤 숨겨진 에고는 불안에 떨고 있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에고가 어떤 말을 해도 절대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에고가 스스로 철갑옷을 벗고 꺼리낌 없이 자신의 맨살을 내어 보이면 그것이 곧 내면 아이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에고의 철갑옷은 어떻게 벗겨야 할까요? 저는 저의 에고를 대할 때마다 어릴 때 재미있게 읽었던 그림 동화책이 떠오릅니다. 해와 바람이 나그네의 옷을 누가 빨리 벗기나 내기를 하는 내용의 동화 다들 아시죠? 바람은 자신이 강하게 바람을 불어서 금방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을 거라 장담했지만 오히려 강한 바람이 불수록 나그네는 옷깃을 더 굳게 여미고 있었죠. 이 방법이 바로 에고를 적으로 대하는 방법입니다. 저항을 저항으로 대하면 또 강한 저항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에고는 더 강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해가 따뜻하게 햇살을 비출수록 나그네는 스스로 옷을 벗게 됩니다. 바로 사랑의 방법입니다. 상처로 분열된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방법은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곧 있는 그대로의 수용입니다. 에고가 어떤 비난의 소리를 내도 두려워하시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공감해 주세요. 내가 약해질까봐,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될까봐, 내가 예의 없는 사람일까봐, 내가 무능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불안해하는 에고의 감정을 그대로 이해하고 느껴주세요. 에고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다 들어주고 수용해도 절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에고를 대할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픕니다. 두려움 없이 에고의 소리를 듣고 공감을 하니 나를 지킨다고 저렇게 힘주고 있느라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진심으로 마음이 아파서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네가 나를 힘들게 지키고 있는지 몰랐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네 덕에 열심히 살 수 있었어. 이제 쉬어도 돼 라고 말을 자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저의 에고는 온몸에 들어간 힘을 빼고 정말 이제 쉬어도 돼 라는 표정을 짓곤 합니다. 우리의 에고는 몰랐던 겁니다. 오직 불안과 욕망의 에너지로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사랑의 에너지가 가득한 본질의 나라는 세상도 있다는 것을요. 에고와 이렇게 사랑으로 화합되면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또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만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신의 에고를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수용해 보시면 자신의 참모습은 사랑 자체였음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런 과정을 무의식 정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무의식이 정화되어 나갈수록 욕심의 에너지로 살아왔던 나를 알아차리게 되고 차츰차츰 욕심의 에너지가 아닌 사랑의 에너지로 사람과 자연과 자신의 일을 대하게 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에고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다음 영상에는 저의 에고와 대화 내용을 주제로 찾아뵐까 합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